책 속 모험의 길에서 찾은 에너지와 지혜로 함께 최고의 나로 성장하는 책 아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더 브레인, 저자는 데이비드 이글먼, 출판사는 해나무입니다. 데이비드 이글먼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과 교수입니다. 뇌 가소성, 시간지각, 공감각, 신경복합 분야의 연구를 하는 그는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뇌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미래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뇌의 가소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경험들은 당신 뇌의 미시적인 세부 구조와 뇌세포의 연결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뇌세포는 환경, 경험, 그리고 신체 상태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뇌의 이런 유연한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소성은 신경계의 가장 놀랍고도 두드러진 특징이며 신경계는 죽을 때까지 유연한 변화를 계속합니다. 뇌의 가소성은 삶에 대한 변화에 힌트를 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들을 없애는 과정인 시냅스 가지치기에서 알 수 있듯 뇌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약해지고 사용하는 시냅스는 연결이 강화됩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입니다. 신경과학은 내가 매일 하는 예사로운 일이지만 지금도 나는 인간의 뇌를 손에 받쳐들 때마다 경외감에 빠진다. 뇌의 상당한 무게, 성인의 경우 1.4kg이다. 기이한 균질성, 꼭 단단한 젤리 덩어리 같다. 쭈글쭈글한 겉모습, 둥구스름한 전체에 깊은 골들이 패여 있다. 우리의 생각과 꿈, 기억과 경험이 모두 이 이상한 신경물질에서 발생한다. 뇌의 전기화학적 펄스들이 복잡한 점화 패턴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들어있다. 그 점화 활동이 종결되면 당신도 종결된다. 부상이나 약물로 그 활동의 특징이 변화하면 정확히 그 변화에 맞춰 당신의 성격도 바뀐다. 몸의 다른 부위와 달리 당신의 뇌 속의 작은 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당신이 누구인지가 극적으로 바뀌기 십상이다. 여러 상대와 나누는 대화부터 당신이 속한 문화까지 삶의 모든 경험들은 당신의 뇌의 미세적인 세부 구조를 변화시킨다. 신경학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누구인가는 당신이 어떤 곳을 거쳤는가에 달려있다.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자신의 회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변신한다. 그리고 당신의 경험들은 유일무이하므로 당신의 신경망의 광역적 세부적 패턴들도 유일무이하다. 그 패턴들은 평생 동안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의 정체성은 표적과도 같다. 당신의 정체성은 절대로 종착점에 이르지 않는다. 어떤 것이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이 가소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뇌는 그런 가소성을 성년기에도 가진다. 경험은 뇌를 변화시키고 뇌는 그 변화를 보존한다. 뇌의 일항들과 고랑들의 전반적인 모양은 개인차가 없다. 그러나 더 미세한 세부 사항들은 당신이 이제껏 어디에 있었으며 지금 누구인지를 개인적이며 유일무이하게 반영한다. 비록 거의 모든 변화는 맨눈으로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당신의 모든 경험 감각은 당신 내의 물리적 구조를 유전자들의 발현부터 분자들의 위치와 뉴런들의 구조까지 바꾼다. 당신이 태어난 가정, 당신의 문화, 친구들, 직업,
당신이 본 모든 영화, 당신이 나눈 모든 대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신경계에 흔적을 남긴다. 이 지워지지 않은 미시적 각인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고 미래의 당신을 제약한다. 두 번째, 인간의 뇌는 미완성으로 태어납니다. 뇌세포를 전깃줄로 비교했을 때 동물은 배선이 이미 정해진 방식에 따른 고정 배선된 상태로 태어나고 인간은 태어난 후에야 서로 연결되는 생후 배선을 합니다. 많은 동물들은 유전적으로 미리 프로그래밍 된 상태로 곧 특정 본능과 행동을 위해 고정 배선된 상태로 태어난다. 녀석들의 몸과 뇌는 유전자들의 지휘 아래 특정한 방식으로 제작되고 그 방식이 미래의 녀석들이 무엇이 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다. 그림자가 다가올 때 파리가 보이는 도피 반사, 울새가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가는 미리 프로그래밍된 본능, 곰의 겨울잠 욕망, 개가 주인을 보호하려는 욕구, 이 모두는 고정 배선된 본능과 행동의 예들이다. 고정 배선은 이 생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마찬가지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며 일부 경우에는 스스로 먹이를 찾고 독립적으로 생존하게 해준다. 뇌의 신경세포가 배선된 상태로 태어난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헤엄치는 장점이 있지만 그들의 조상이 살던 환경이 아니면 적응을 하지 못한다. 꽃불소는 자신이 살던 환경과 다른 극지방의 툰드라나 도쿄와 같은 도시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인간의 뇌는 생후 배선된다. 인간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전적으로 고정 배선된 상태로 태어난다. 예컨대 숨쉬기, 울기, 빨기, 타인들의 얼굴에 주의를 집중하기, 모국어를 학습할 능력 등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동물계와 비교하면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이례적으로 불완전하다. 인간의 뇌는 세부적인 삶의 경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뇌는 서서히 환경에 적합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오랫동안 무력한 상태에 머문다. 인간의 뇌는 생후 배선된다. 인간 뇌의 세부적인 배선도는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 대신에 유전자들은 신경 연결망 설계도의 매우 개략적인 방향들만 제시하고 세계 안에서의 경험이 배선의 나머지를 미세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덕분에 인간 뇌의 배선은 국지적 조건들에 적응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적응하며 뇌세포가 배선되어 가므로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당신이 누구인지는 뇌세포의 수가 아니라 뇌세포의 연결 방식과 그 연결의 가지치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지점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생후 2살 된 아기는 시냅스, 신경세포의 연결이 어른의 2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뇌세포의 연결을 끊어내는 가지치기 작업을 하며 시냅스의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2살이었을 때보다 시냅스, 뇌의 연결이 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 적응에 필요한 연결은 남기고 나머지 연결은 악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기는 생후 2년 동안 신경세포, 뉴런들이 엄청나게 연결되기 시작한다. 어린애가 발휘하는 융통성의 배후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 그 융통성은 새로운 세포들의 성장과 무관하다. 실제로 뇌세포의 개수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다. 오히려 비밀은 뇌세포들의 연결 방식에 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뉴런들은 서로 이질적이며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기가 생후 2년 동안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뉴런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한다. 아기의 뇌는 매초 200만 개의 새로운 연결, 곧 시냅스를 형성한다.
2살이 된 아기는 100조 개가 넘는 시냅스를 지녔다. 이 개수는 성인이 가진 시냅스의 2배다. 이제 아기의 시냅스 개수는 최대치에 도달했으며 그 개수는 앞으로 아기에게 필요한 개수보다 훨씬 더 많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연결들이 만발하는 대신에 신경학적 가지치기가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된다. 당신이 성숙하는 동안 당신이 가진 시냅스들의 50%가 감축된다. 어떤 시냅스들이 제거되고 어떤 시냅스들이 남을까? 회로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시냅스는 강화된다. 반대로 불필요한 시냅스는 약화되고 결국 제거된다. 숲속의 오솔길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는 연결들은 소멸한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이 지금의 당신으로 되는 과정은 이미 있었던 가능성들을 쳐내는 과정이다. 당신이 지금의 당신으로 된 것은 당신의 뇌 속에서 무언가가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유년기 내내 우리의 국소적 환경이 우리의 뇌를 다듬는다. 가능성들의 밀림이었던 뇌를 환경에 적합한 모습으로 되돌린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 속 뉴런의 연결의 수는 적어지지만 그 연결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 한 예로 당신이 유아기에 접한 언어가 영어라면 거기에 포함된 특정한 소리들을 듣는 능력은 향상되고 다른 언어들에 포함된 소리를 듣는 능력은 약화된다. 4번째, 인간의 뇌가 생호배선된다는 것은 아기를 키우는 분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큽니다. 태어난 환경에 맞추어 신경세포의 연결, 뇌세포가 배선되므로 유아기의 아기에게 감정적 지원이나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뇌세포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966년 루마니아의 대통령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는 인구와 노동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피임과 낙태를 금지했다. 월경 경찰이라 불린 국가 소속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식을 충분히 많이 낳게 하려고 가임 연령의 여성들을 검사했다. 자식이 4명 이하인 가정에는 독신세가 부과되었다. 출산율은 치솟았다. 대다수 가난한 가정들은 자식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국영 고아원에 넘겼다. 국가도 치솟는 수요에 부응하여 더 많은 고아원을 설립했다. 차우세스쿠가 추출된 1989년에 고아원에 사는 유괴 아동의 수는 17만 명에 달했다. 보스턴 아동병원의 소아과 교수 찰스 넬슨 박사는 1999년에 루마니아의 고아원을 처음 방문했다.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감각 자극도 받지 못한 채 일종의 우리 속에 갇혀 있었다. 단 한 명의 부모가 아동 15명을 담당했고 부모들은 아이가 울더라도 안아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애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애정을 표현하면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테고 그러면 인원이 한정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는 우려에서 나온 지시였다. 같은 맥락에서 최대한의 획일화가 실시되었다. 아이들은 줄지어 플라스틱 요강 위에 앉아 용변을 보았다.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의 헤어스타일이 동일했다. 다들 비슷한 옷을 입고 일정에 맞춰 식사를 했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었다. 울어도 소용이 없자 아이들은 곧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 아무도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함께 놀아주지 않았다.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입히기는 했지만 감정적 돌봄과 지원은 물론 어떤 유형의 자극도 없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무차별적 호의를 발달시켰다. 넬슨에 따르면 그가 방으로 들어가자 그 아이들은 뛰어올라
그의 품에 안기고 그의 무릎 위에 앉거나 그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다. 이는 무시당하는 아이들의 대응 전략이며 장기적인 애착 문제와 결부된다. 그것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적인 행동이다. 과학자들은 루마니아 고아원 양육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곧 밝혀냈다. 지능지수가 평균 100에도 한참 못 미치는 60에서 80이었고 뇌 발달 저하 징후를 보였으며 언어 습득이 매우 더뎠다. 그 연구들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여러 해에 걸쳐 대다수의 루마니아 고아들은 친부모에게 돌아가거나 정부 주도로 위탁 가정에 보내졌다. 2005년경에 루마니아는 2세 미만의 아동을 고아원에 보내는 것을 불법화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고아들이 국영 고아원에서 산다. 유아의 뇌 발달에 양육 환경이 필수적인 것을 감안할 때 적절한 뇌 발달을 돕는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길을 찾아내는 것은 정부의 중대한 의무 중 하나다. 5번째, 중2병으로 불리는 10대 사춘기 행동의 특징은 호르몬의 변화뿐만 아니라 뇌의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10대의 뇌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유아기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뉴런의 연결이 과도하게 형성되고 그 후 10년 동안 가지치기가 됩니다. 10대의 뇌는 자아감의 발생,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갖는 감정적 의미를 관장하는 뇌 영역은 활성화되어 있고 충돌을 조절하는 영역은 아직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10대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다. 우리는 자발적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상점의 진열장 안에 놓인 걸상에 앉으라고 요청했다.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된 상황에서 불안의 지표로 유용한 피부 전도도 측정 장치를 각각 연결했다. 땀샘이 많이 열릴수록 피부 전도도는 더 높아진다. 낯선 사람들에게 구경당하는 어른들의 경우 스트레스 반응이 정확히 예상대로 나왔다. 반면에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똑같은 경험이 과도한 사회적 감정을 일으켰다. 그들은 훨씬 더 큰 불안을 느꼈다.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동안 일부 10대 청소년들은 몸을 떨기까지 했다. 왜 어른과 10대 청소년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일까? 대답은 안쪽 앞 이마 옆 피질이라는 뇌구역과 관련이 있다. 이 구역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특히 어떤 상황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갖는 감정적 의미를 생각할 때 활성화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리 서머빌 박사와 동료들은 사람이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할 때 사회적 상황들에서 안쪽 앞 이마 옆 피질의 활동이 점점 더 많아져 15세 무렵의 정점에 이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상황들은 감정적 무게가 크기 때문에 강렬한 자기의식적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바꿔 말해 청소년기에 자아에 대한 생각, 이른바 자기평가는 매우 절박한 사안이다. 대조적으로 성인의 뇌는 발이 새 신발에 익숙해지듯 한 자아감에 익숙해진 상태다. 그래서 성인은 진열장 안에 앉아있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사회적 어색함과 감정적 과민성 외에도 10대 청소년의 뇌는 위험을 감수하는 특징이 있다. 위험한 행동은 성인의 뇌보다 10대의 뇌를 더 강하게 유혹한다. 성숙한 쾌락 추구 시스템과 미성숙한 안와 이마여 피질의 조합은 10대 청소년이 감정적으로 과민할 뿐더러 감정 통제 능력이 성인보다 더 약함을 의미한다. 유년기가 끝나고 사춘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과잉 생산의 시기가 찾아온다. 앞 이마여 피질에서 새로운 세포들과 연결들이 형성되고 새로운 경로들이 생겨난다.
이 과잉 생산에 이어 약 10년 동안 가지치기가 진행된다. 10대 시절 내내 비교적 약한 연결들은 제거되고 비교적 강한 연결들은 재강화된다. 이 속가내기의 결과로 10대 시절 동안 앞 이마여 피질의 부피는 매년 약 1%씩 감소한다. 10대 시절에 이루어지는 뇌회로들의 형성은 우리가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들의 기반이다. 10대의 모습은 그 시기에 일어나는 뇌 변화와 관련이 깊다. 그 변화는 10대를 자기 의식이 더 강하고 위험 감수 성향이 더 강하며 또래 압력에 휘둘려 행동하는 성향이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전 세계의 고뇌에 찬 부모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성품은 단순히 선택이나 마음가짐의 결과가 아니다. 불가피한 신경학적 변화의 기간이 만들어내는 산물이다. 6번째, 성인기의 뇌도 가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25세 정도 되면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뇌 형성이 마침내 완료됩니다. 정체성과 성격에 관한 구조적 변화들은 이미 끝났고 우리의 뇌는 완전히 발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인기에도 우리의 뇌는 계속 변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자는 런던 지식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4년 동안 고된 훈련을 받는데 이 시험은 영국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기억력 시험 중 하나다. 런던의 수많은 도로를 온갖 조합과 순열로 기억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다. 시내를 관통하는 경로 320개, 개별거리 2만 5천 개 등등을 외워야 한다. 런던 택시 운전자들은 경이로운 기억력을 발휘하여 그 도시의 지형을 암기한다. 훈련을 마치면 그들은 런던 시내의 임의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를 지도에 의지하지 않고 명확하게 댈 수 있다. 그 훈련의 결과로 뇌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난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신경과학자들은 택시 운전자의 뇌를 스캔했다. 운전자들의 뇌에서 해마의 뒷부분이 더 커져 있었다. 추측하건대 해마의 크기가 커진 만큼 공간 기억이 증가된 듯 했다. 또한 운전사 경력이 길수록 해마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해마는 기억, 특히 공간 기억의 필수적인 뇌구역이다. 이런 사례도 있다. 25세의 찰스 휘트먼은 총질을 해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13명의 사람을 죽였다. 그는 그런 짓을 저지를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 가장 우수한 보이스카우트 대원이었고 공학 전공 대학원생이었던 그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 요즘 나 자신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들어 나는 이상하고 비합리적인 생각들에 시달렸다. 내가 죽은 다음 내 시신을 부검해서 확인해 주기 바란다.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부검 결과 뇌의 편도체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다. 편도체는 공포와 공격과 관련이 있다. 편도체에 가해진 미세한 압력이 휘트먼의 뇌 속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의 원래 성격과 전혀 맞지 않은 짓을 저질렀다. 그의 뇌 속 물질들이 변화하는 중이었고 거기에 맞춰 그가 누구인지가 바뀌었다. 특정 유형의 뇌전증은 환자의 종교적 믿음을 강화한다. 파킨슨병을 앓으면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 반면 파킨슨병 치료약은 흔히 환자를 강박적 도박꾼으로 만든다. 우리가 보는 영화부터 우리가 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끊임없이 신경 연결망을 재편하고 우리는 그 신경 연결망을 요약하며 우리 자신으로 간주한다. 7번째,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자세와 사회적 상호작용,
신선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뇌에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뇌세포의 연결이 강화되어 뇌가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과학자들은 심리적 경험적 요인이 인지능력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인지능력을 발휘하는 십자말 풀이, 독서, 운전, 새로운 솜씨의 학습, 책임감을 가지는 것 등 뇌를 활발하게 유지시키는 활동들은 인지능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컸다. 사회활동, 사회적 관계망과의 교류,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였다. 반대로 외로움, 불안, 우울, 심리적 고통에 잘 빠지는 성향 등의 부정적 심리적 요인은 인지능력을 감소시켰다. 성실함, 확고한 삶의 목적, 부지런한 생활의 유지와 같은 긍정적 특징들은 인지능력을 보호했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에 의해 신경조직이 병들었지만 인지능력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들의 뇌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들은 이른바 인지유지력을 개발했다. 뇌 조직의 일부 구역들이 퇴화하는 동안 다른 구역들을 잘 훈련하여 퇴화된 구역들의 기능을 벌충하거나 넘겨받은 것이다. 뇌를 인지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수록 신경망에서 두 지점을 잇는데 새로운 도로가 더 많이 형성된다. 전형적인 방법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롯해 신선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뇌에 부과하는 것이다. 뇌를 연장통에 비유할 수 있다. 좋은 연장통에는 당신의 작업에 필요한 연장들이 다 들어있을 것이다. 볼트를 풀어야 한다면 당신은 렛치 핸들을 꺼낼 것이다. 만일 렛치 핸들이 없다면 당신은 스패너를 집어들 것이다. 스패너도 없다면 집게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다. 인지적으로 건강한 뇌도 이와 마찬가지다. 많은 경로가 퇴화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오늘은 더 브레인이라는 책에서 뇌의 가소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뇌세포는 환경, 경험, 신체 상태에 따라 변하고 상태를 유지하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이란 크게 보면 세 가지 작용입니다. 뇌세포의 연결, 즉 시냅스를 형성하는 것,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가지치기해서 없애는 것, 자주 사용하는 연결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망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써라,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입니다. 특히 뇌세포의 연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유년기와 10대 사춘기입니다. 뇌세포가 연결이 안 되어 백지 상태인 아기에게 어떤 뇌의 연결망을 만들어줄 것인가? 그 연결망에 따라 지적, 정서적 발달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유아기에는 적절한 정서적 지원과 외부 자극이 필수적입니다. 10대가 감정적으로 격렬하고 위험해 보이는 행동을 하며 또래의 압력에 휘둘리는 것은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노년기에 혹시 뇌세포가 노화된 부분이 있더라도 긍정적 자세와 도전, 사회적 연결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강화하며 인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뇌의 변화는 성격의 변화, 나는 누구인가까지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써라. 그렇지 않으면 뇌세포의 연결은 없어집니다. 여러분을 위한 뇌세포의 연결을 만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